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시죠. 박사님, 지금 계속 역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 지지율이다. 지난주에는 갤럽에서 조사한 게 35%까지 내려갔고, 오늘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 리얼미터 자체 조사에서 이제 최저다. 39%. 이런 현상,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요, 이게 정말 단순하게, 네. 소위 소통 문제라든지, 네. 인사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다라면은, 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올라가요, 그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이유를 찾아요, 항상.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 그걸 했다, 원칙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해서 좋은 이유를 찾아서 올라가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건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연금 문제 같은 거. 네. 공무원과 공무원의 관련된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몇백만 원이거든요. 또 이제 그게 내 생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고.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스 지지율이 50%대인데 네. 그걸로 인해서 40%대로 내려올 수가 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무슨 인사 못한다. 그건 인사 못한다 그럴 땐 전에도 정권 초기에 42%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가 지나고 나니까 60%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 공무원 연금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경제 펀더멘털은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 성장률보다 우리가 높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자리가 50만 개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으면은 나한테 세금을 덜 걷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세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경제가 나쁘면 나쁘니까 세금을 줄여주고 좋으면 좋으니까 세금 안 늘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경제 좋다 그러면서 세금을 뺏어가니까 이게 뭐야?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게다가 지금 연말정산까지 지금. 아니, 연말정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야? 다 경제 좋다는데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면은 그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켰건 어쨌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래서 내려갔다라면은 정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지지율을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떤 조치를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글쎄요. 지금 경제가 좋다는데 왜 세금을 올려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징계하는 시기와 방식도 중요하다. 네. 지금 거둬야 되지만. 지금 네. 제가 또 어떻게 여기 질문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나는 무슨 소통이니 그런 건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사정.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민생 경제에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 민생 경제에 이기는 지도자 없고 여당 없어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박사님은 자꾸 이제 경제만 말씀을 경제의 중요성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것도 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이 지금 들어온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좀 가르쳐야 할 대상 정도로 알고 국민을 받들어 모실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따라와라고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네. 즉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만 국면 전환 해야 됩니다. 상황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 상황을 바꿔가지고 국면을 전환시켜가지고 다시 또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동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대개 인사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거든요. 개각이나. 그런데
그런 것을 일체 안 하고 무슨 소리야? 십상시 그거 없어. 십상시 없다고 하더니 지금 또 뭐 저 홍보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서 지금 또 수초 파동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연도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께서 제가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된다. 그렇게 알면 되고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데 그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께서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네.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나 말썽이 많이 생긴 청와대 비서실 개편 그다음에 내각도 지금 뭐 이 대면 보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장관들 다 좀 물러나게 하고 대면 보고 필요하다는 장관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좀 국면 전환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오늘 어디 칼럼에서 그거- 인적 네. 쇄신은 좀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던 사실 것 같은데.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네. 정말 그 천재와 백치도 백치장 한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능력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시스템인데 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정말 그 정치권에서 이 3인방 물러가야 된다. 김기춘 실장 물러가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국회에서 뭐 이게 구속력은 없겠지만 레솔루션을 패스하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가지고 결의안 만들어서 우리가 이 국내 지금 우리 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내보내라. 그런 국면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그래 봐요. 그건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부담감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 끝이에요, 그럼. 국회가 안 해주는데 대통령이 뭐하러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대통령한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뭐 친박이니까 한마디 하고 비박이니까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친이니까 한마디 하고 뭐 야당이니까 한마디. 그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만 혼동시켜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누가 결심을 하고 전 미국에 있을 때 그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의사당 다니면서 레솔루션 많이 받아봤어요. 그와 같이 누군지 하나 돌아다니면서 레솔루션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통과되면 대통령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고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걸 끝내야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 합의안을 내지 못해도 그냥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 우리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꼭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라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35%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위험신호입니다. 적색등이 켜진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국정 동력 완전히 잃습니다. 근데요. 그러기 전에, 네. 2000년이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또 어디 보니까 뭐 거의 70%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6대 총선 졌잖아요. 16대 총선 졌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졌어요,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높아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요, 레이건 대통령도 지지율이 39%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나 경제가 픽업하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50% 중반대 6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힘은 경제예요. 그런데 아까 그렇죠. 이제 경제는 뭐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만 탄탄해지면은 대통령이 인사 잘못하면 인사하더라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대통령이 소통 안 된다 그래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은 반대파들은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네. 근데 모두에도 지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너무 사건이 이렇게 많고 거기다가 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 또 세금을 이렇게 또 많이 걷어가고 하나도 지금 이게 정초인데 네.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됐다면은 국면 전환하라. 저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서청원 특보단장 얘기 나오는데 조 차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뭐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정무 문제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국회 최다선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네. 서청원 의원이 이 특보 단장을 맡는 방안에 네. 대해서 여권에서부터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서청원 의원은 오늘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소통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잘해야죠. 한번 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금 특보 단장이 되면 또 김무성 대표와 또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특보라는 건 대통령한테 특별 보좌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대통령의 사운딩 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분이 인사 교체될 가능성도 아주 네.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비서실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그건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대통령이 보면 카운슬러가 있고 스페셜 어드바이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통령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의 말도 들어주고 또 들은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대통령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화이트하우스에 이렇게 보고 누구예요? 글도 읽어보면 네. 대통령의 접근권은 엄격히 컨트롤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비서실장하고 카운슬러하고 스페셜 어드바이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프 오브 스태프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구상을 그런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탄력전 특보 운영하는 네. 방안이라든지 네, 네. 저는 뭐 아무나 대통령을 소통하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네. 잘 정교하게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예. 저는 어떤 예. 특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대통령이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그러니까 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을 보면 그 원인으로 소통이 부족하다. 또 인사쇄신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응답을 네.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한다. 지금 도 차장이 좀 짧게 어제 아주 또 지난번 MBC 토론회에 의해서도 난타전을 벌였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광주와 전남에서 또 합동 연설회가 있었고요. 네. 광주와 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또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할까 네. 그런 관심을 얻었습니다. 어저께는 이 호남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됐는데요. 네. 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이 요구하는 것은 호남의 압도적인 그 표를 발판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기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때 호남에서 90% 네. 몰표를 줬는데도 당신이 졌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만한 반격을 성격을 또 했다. 내놔라. 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